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지만 대한민국은 그조차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과 북한은 장전된 총에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서로를 조준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경제 발전과 자주 국방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노력으로 인해 적어도 재래식 전력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게 된 지가 오래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략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완전한 의미에서 압도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핵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국지전이나 전면전 등의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쪽에 재래식 전력이 우월하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짓누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 전력 불균형의 허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양이라면 하마스가 쥐일 텐데요. 허접한 가삼 로켓을 가지고 있는 쥐가 아이언돔이라는 첨단 방공망을 보유한 고양이를 당돌하게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도 북한이라는 쥐에게 언제든 물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엄청난 포병 전력과 로켓, 미사일 등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한 수위의 방어 체계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요격 시스템의 원리는 레이더를 이용해 로켓 발사를 감지한 후 로켓 탄두의 궤적을 분석해서 낙하 지점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로켓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되면 요격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방식은 과거 요격률이 95.6%에 달할 정도로 효과적이었고 한동안은 하마스가 쏜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격 미사일이 대당 20발씩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20발을 다 쏘고 다시 미사일을 채워 넣는 동안 지속적인 로켓 공격을 가하면 아무리 요격률이 높은 시스템이라도 허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물량으로 아이언돔을 뚫자는 것이 하마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아이언돔이어도 대량으로 쏘아대는 로켓을 전부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하마스의 가삼 로켓 물량에 이스라엘은 당황했습니다. 부랴부랴 미국이 이스라엘 영공방어를 위해 자신들이 사갔던 아이언돔 포대 2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아이언돔을 추가로 보충했으나 물은 이미 엎질러진 상태입니다. 아이언돔의 불패 신화에 금이 간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언돔만 믿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번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북한 역시 하마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첨단 방어망을 뚫고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골치 아픈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하마스보다도 북한이 보유한 화력 수준이 높다는 점인데요. 하마스가 이용한 가삼 로켓에 비견되는 북한의 무기는 바로 장사정포입니다. 북한군의 주력 장사정포는 1000여 문 이상이 DMZ 인근에 배치되어 있고 340문에 달하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가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이 작정하고 수도권에 포를 쏘았을 경우 1시간 안에 대략 16,000발을 쏟아붓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사 한국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완성해 수도권에 배치한다고 해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요격할 요격미사일 수가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한국에서 놀라운 무기체계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즘-3였습니다. 벌써 세 번째 모델이 나온 KT즘은 사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급하게 만들어진 번개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북한 장사정포 진지는 일부 지하화되어 있는 갱도진지인데 이들이 로켓을 쏘고 땅 밑으로 숨어버리면 일반적인 포격으로는 잡을 도리가 없으니 맞춤형 원점 타격 무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 원점 타격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추구하는 바는 이스라엘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이언돔은 이미 발사된 로켓을 쏴서 떨어뜨리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이와 달리 애당초 북한이 몰해보기도 전에 도발원점을 쓸어버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KT즈먼의 경우 구조물 파괴에 특화된 열압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KT즈먼은 올해 초 놀라운 성능을 실사격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품질인증 사격 시험이 공개된 것인데 여기에서 두 번 쏜 탄두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 또 떨어지면서 믿기 어려운 정밀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후속작인 KT즘2는 탄두를 고폭탄으로 교체해 갱도진지보다 더 중심에 있는 적지휘소 비행장 방공
방공망 등을 파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전작과의 또 다른 점은 견인형 포드가 아닌 천무의 발사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KT즘의 세 번째 모델을 개발하는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전작인 KT즘2를 더욱 개량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활용면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도 성능 역시 발전시킬 예정이며 사정거리는 기존 180에서 290km에서 소폭 늘려 300km를 달성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KT즘이 원점 타격 무기라면 방어 그 자체의 목적을 둔 미사일 체계도 개발이 됐습니다. 바로 천궁 시리즈인데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은 큰 틀에서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2011년 천궁이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연달아 천궁2의 개발도 이루어졌는데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는 수직 발사 체계와 요격 미사일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 체계 등 한 포대당 발사대 4대, 레이더 1대, 교전 통제 차량 1대, 레이더용 발전 기차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의 유도무기 핵심 기술을 총집합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례로 천궁 요격 미사일은 수직으로 발사된 후 측 추력 노즐을 이용해 비행 방향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덕분에 기술적인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지만 포대 방향과 관계없이 360도 전방위에서 적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군의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향성 탄두를 탑재해 요격률을 올렸습니다. 근접 신관 작동 시 단순히 폭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1차로 소형 폭약이 먼저 터져 탄두 모양을 한쪽으로 찌그러뜨리고 이후 2차 폭발을 일으켜 표적 방향으로 화력이 집중되게 하는 방식인데요. 편의상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고 있지만 성능은 한 수위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요. 애초에 우리 군은 중심이 짧고 전장이 좁은 한반도 특성상 북한 스커드 BC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6에서 8분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고 적은 시간 속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천궁을 개발했습니다. 태생부터가 패트리어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한 셈입니다. 그러나 천궁, 패트리어트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40km 이상의 고도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탄도탄 요격 고도는 15km가 한계라 종말 단계에 돌입한 탄도미사일 요격 기회가 사실상 딱 한 번뿐입니다. 탄두 중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마하사에서 20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너무 적은 기회입니다. 요격이 실패할 확률, 막대한 물량 등을 이겨내고 절대적인 요격률을 끌어올리려면 근본적으로 요격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이른바 복합 다층 방어 체계인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요격고도 40에서 70km의 LSM입니다. 발사 관안에서 엔지니저마에 상승하는 할런치 방식을 사용했으며 요격 미사일은 추진체가 분리된 직후 적 탄도미사일 요격 지점까지 날아가는 직격 비행체를 탑재했습니다. 이 직격 비행체는 다수의 추력기를 통해 자세를 제어하면서 궤도를 수정할 뿐 아니라 최종 단계에선 적외선 영상 탐지기로 표적을 탐지해 요격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요격고도 상승으로 인한 요격기회 증가입니다. LSM은 기존의 지대공 미사일보다 요격고도를 늘려 40km에서 70km에 달합니다. 요격 기회의 경우도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배치해서 미사일 요격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 혹은 3회로 늘릴 계획인데요. 특히 팩3와 천궁2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LSM은 지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KAMD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천궁 개발 사례와 마찬가지로 LSM보다 한 단계 상위 요격 능력을 갖춘 LSM2도 이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에 LSM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의결했는데요. 2035년까지 개발될 LSM2는 고고도 요격탄과 80단계 요격탄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덕에 요격고도는 60에서 100km로 상향되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해공부터 우주까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빠르게 융합, 공유하는 네트워킹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발사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고고도 방공망의 LSM2와 LSM, 중고도의 천궁 블록 3, 저고도의 천궁2와 패트리어트로 이어지는 다층 방어망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사드, 해상의 SM-6 등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KAMD는 미국과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견고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도시의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은 단 한 발의 재래식 미사일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을 막아낼 수 있는 단거리 요격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진들은 이미 100개 이상의 북한 방사포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과 요격포대용 A사 레이더, MFR 레이더 등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LAMD인데요. 게다가 LAMD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내수는 물론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굳이 깊게 따져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방공망은 높은 신뢰도와 성능, 가성비로 이미 명성이 자자합니다. 하마스에게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안보 환경에 있기 때문일 텐데요. KT즘, LSM, LAMD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처럼 눈뜨고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